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며 천냥이 핵심 정리 및 국어의 힘 키우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래요. 그럼 시작!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였잖아요. 그래서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볼 거는 성격, 어조, 그리고 매번 중요하다는 주제의 특징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성격은 교훈적, 사색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작품의 시인인 천냥이 시인 같은 경우에는 삶의 성찰을 통해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 과정을 많이 쓴 시인이에요. 뭔가 성찰. 그럼 얘들아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깨달은 거지. 그래서 교훈적, 사색적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어조는 단정적, 예찬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1년부터 4년을 한번 보시면요. 빛이 난다.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난다. 아니다. 뭔가 단정적이죠. 그리고 5년을 보시면 성자가 된 청소부, 청소부를 성자로 예찬하고 있죠. 이런 어조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주제 특징 한번 가볼게요. 주제. 자신의 많은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함으로써 빛이 난다고 그랬지? 그거에 대한 삶의 성실하게 하는 거에 대한 삶의 가치.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특징 1번. 동일한 시어. 19. 유사한 문장 구조를 뭐한다?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해요. 얘들아 문장 구조 다른 말로 동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반복하면 리듬감, 운율이 형성돼요. 근데요, 똑같기도 하지만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 얘들아? 변주라고 했죠. 1, 2, 3년하고 4년에서 약간 변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한다. 1년에는 검은 것, 흰 것. 2년에는 비누 거품 맑은 것. 3년에는 쓰레기 깨끗한 것. 4년에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빛.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걸 통해서 어찌 보면 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더 해볼게. 3번은 뭐냐면 성자가 된 청소부. 얘들아 청소부를 성자로 뭐하고 있어?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청소부 훌륭하세요. 근데 성자로까지 말한다는 건 어떤 태도? 예찬적 태도가 있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가지 특징 혹은 성격이랑 어조까지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 주시기 바래요.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시의 내용과 시의 표현 방식을 파악해보자. 우리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3월 달에 문학 쓰기 읽기와의 만남에서 문학에는 내용과 형식축이 있다고 봤죠? 그래서 시도요. 이거 내용축, 형식축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1번. 이 시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를 찾고 그 식구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앞에서 얘기했어. 대조적 식구, 대립적 식구가 있다고 그랬어. 자, 1년에 검은 것은 흰 것과 2년에 비누 거품은 맑은 것과 3년에 쓰레기는 깨끗한 것과 4년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빛과 대조적이었죠. 근데 이런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도 잘 봐봐요. 검은 것부터 보이지 않는 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한 거야?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흰 것과 맑은 것, 깨끗한 것들은 이건 뭘까 얘들아? 사람들이 그치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지만 화자는 어떻게 생각해? 그치 앞에 것을 화자는 더 뭐한 거로 봐? 같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런 대조적인 걸 통해서 화자가 같이 있다라는 주제를 뭐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게 중요해요. 뭔가 대조적인 건요. 뭔가를 강조할 때 사용해요. 2번. 이 시의 화자는 다음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 대상들이에요. 1년에 구두를 닦는 사람, 2년에 창문을 닦는 사람, 3년에 청소하는 사람. 네. 자, 여기에 쌤이 예시답이 있는데 그 전에 쌤이랑 한번 써볼게.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걸 닦는 사람이에요. 닦는 일을 한다는 건 얘들아 뭐하게 하는 일이야? 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지. 그리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된대? 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빛이 난다고 그래요. 빛을 내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들아 그냥 한 번 딱 닦는다고 빛이 나진 않아. 즉 닦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걸까? 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난다는 건 다른 말로 이 사람이 한 건 되게 어떤 일? 가치 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을 뭐한 사람? 성실하게 하신 분들로서 그거는 뭘 지닌 사람?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뭐 또 자잘하게 본다면 이분들은요 세상에 봤을 때 어떤 직업이야? 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죠. 한마디로 기피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피하는 직업이어도 어찌 보면 되게 어떻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다. 그래서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이런 가치를 찾아보자. 성찰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게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닦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성실했을 때 빛나는 일, 가치 있는 일이다. 기억해 두세요. 3번. 이 시의 뭐를 알아보자 이제? 표현 방식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보자. 얘들아. 중학교처럼 표현 방식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 그거에 따른 효과도 잘 연결됐는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돼. 그래서 1번. 동일한 시어, 식구, 유사한 문장구조 계속 얘기했지. 문장구조 다른 말로 유사한 동사구조를 쓰면 그거를 반복하면 무슨 일이 있어? 운율감이 형성돼요. 이런 효과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 대조적인 식구, 시어를 사용하면 뭐가 있어? 그쵸.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강조 효과. 그리고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청소부를 성자에 뭐했니? 비유함으로써. 와 대단해 저분들 하면서 어떤 효과? 예찬의 효과가 있는 것도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얘들아 100% 그러면 여기 반복이다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잠깐. 요거요 반복 맞아요. 그렇지만 변주도 일어난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해 두세요. 변주가 그렇다고 뭐 운율감? 네,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약간 라임 다르게 하는 거니까. 2번. 1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자고 합니다. 네, 1은요 가장 기본이었어. 내용축, 그치? 형식축으로 봤어요. 근데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체적으로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1번. 이 시를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기의 감상을 써봐라. 이건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예시답안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시에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느꼈다. 이거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지. 뭐였냐면 화자가 바라봤던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대상들이야? 예, 그쵸. 기피하는 대상이고 선망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되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야? 예, 가치 있는 일, 빛나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뭐에서 벗어나라? 예,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진짜 가치를 한번 찾아봐라. 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세요. 2번. 이 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또 뭐하래? 여러분의 평가를 적어보래요. 주체적으로. 자, 내용은 생각하기에 되게 개성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시인은요 여러분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죠.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보는 것들도요. 그런 대상들도요. 다른 관점이었어.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 되게 개성이 느껴져 라는 내용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열심히, 즉 성실하게 하면 그 성실하게 한 게 바로 뭐가 된다? 되게 빛을 낸다. 즉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로 뭐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성찰했다 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찰은 자기 삶을 뭐 한 거야? 반성한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형식. 동일성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주제를 잘 부각했다. 네. 얘들아, 통일성 있는 돋보이는 짜임이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 문장 구조, 시어 식구가 뭐 됐어? 반복됐죠.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게 주제를 잘 부각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도 평가하면 좋을 것 같네요. 3번. 1과 2의 감상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써보자 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중요한 문제예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수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한번 잘 얘기해 볼게. 자, 이건 뭐냐면 수능에서 지금 단독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보기로 주어질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리고 이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해라 라고 되어 있을 문제고요. 옛날에는 아예 감상법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감상법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보기 적용 문제는 여러분들 제일 처음으로 보기 먼저 보고 작품 넘어가면 되는 거였고요. 오늘 감상법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문학을 감상하는 감상법은요. 설명을 잠깐 하자면 문학이라는 작품이 있어. 근데 얘들아, 문학 작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누가 써? 작가가 쓰죠. 그리고 작가가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발 딛고 있는 시대가 있고요. 발 딛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거기 속에서 문학이 쓰여져요. 그리고 얘들아, 썼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기 썼다고 물론 문학이긴 하지만 와, 문학 작품이다 이러진 않지. 바로 문학엔 뭐가 있어야 돼? 독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잘 봐. 감상을 할 때 이 4개의 축을 갖고 감상을 해요. 즉 작가를 갖고 감상하는 법은요. 작가는 문학을 뭐 하는 분이야? 표현하는 분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표현론. 그리고요. 시대랑 사회는요. 작품이 뭐 되고 있니? 반영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문학작품을 읽고 무언가 얻어. 뭔가 효용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휴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V 표시할게. 반영론, 표현론, 휴용론은 봐봐. 문학의 안에 있니, 밖에 있니? V 표시한 거 밖에 있죠. 이거는 외제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동글뱅이 해볼게요. 문학 자체를 갖고 말할 때가 있어. 선생님 지금까지 내용과 형식추로 말한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말할 때 막 시대 얘기했니? 작가 얘기했니? 그런 얘기 딱히 안 했어. 이거는 우리는 문학만이 절대적이야 해서 절대주의적 관점이거든. 근데 이거는 외제가 아니라 그치? 답을 얘기했지.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살짝 조금 더 하면요. 이 외제는요. 지금 요즘 수능 용어로 보자면 외제론보다는 어떤 맥락을 참고한 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책에서는 작품 안의 요소, 작품 밖의 요소를 갖고 얘기한대. 즉 이게 바로 외제론을 얘기하는 거. 외제가 아니라 뭐야? 동그랗게니까 내제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품 밖은 외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제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계속 얘기한 형식축, 내용축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좀 구체화시키면 시에서 구체화시키면 주제만 갖고 얘기하거나 시니까 시어, 식구, 의미를 갖고 얘기하거나 이미지, 운율, 어조, 분위기라는 표현을 갖고 얘기하거나 구성, 구조의 얘기를 하거나 이게 내제론에 해당해요. 자, 외제는요 보세요. 아까 전에 뭐 내가 표현론, 반영론, 휴용론 이런 얘기 했죠. 그 보시면 봐봐. 첫 번째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한 독자에 대한 시대사회 현실에 대한 저기 봤던 거랑 연결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는 무슨 론? 표현론으로 볼 수 있겠지. 요거는 효용론으로 볼 수 있겠지. 이거는 반영론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 뒷반이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근거 요소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라는 정도만 내신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작품 안 가볼게. 구두나 창문을 닦거나 청소하는 일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 주제로 한다. 그러니까 작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것, 비누거품, 쓰레기 이거는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선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빛이 난다는 걸 통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식구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어의 의미, 식구의 의미로 보는 거니까 내제론인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 식구, 문장구조, 운율, 대조 계속 얘기하죠. 반복,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얘들아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는 거 잘 들어. 1년에서 4년까지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시한다고? 구조적으로, 구성적으로? 나란히 병렬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빡 오연해서 그걸 빡 뭐라고 얘기해? 성자처럼 훌륭하다라고 얘기한다. 이 구조를 사용해서. 그리고 얘들아 병렬이라는 건 여기 나란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오는 것들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중요하게 바라보면 좋을 형식이에요. 이 병렬의 요소에 대해서. 여기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작품 안에서 말한 거. 자, 그럼 이제 작품 밖으로 가볼까요? 작품 밖은요.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천냥이 시인. 네, 그래서 이건 시인의 직접 연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시인 직접 연구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시인의 다른 작품, 다른 맥락이랑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독자
예, 독자 나오죠. 여러분한테 어떤 교훈? 네, 효용론적 관점인 거죠. 그게 보세요. 이거는 독자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예, 요거는 예, 사회현실. 네, 그죠. 반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3번 문제요. 예, 꽤 잘 만든 문제고, 꽤 깊이 있게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준 문제예요. 그래서 3번 문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252쪽에는 예, 이런 거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비평문을 써보라니까 예,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시고 예,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작품을 한번 공부하길 바랄게요. 그럼 수고했어요. 안녕.